빠이에칼리 들으셨나요?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갈 때 한 말인데 합시다, 갑시다, 출발 이런 뜻으로 러시아에서는 유리 가가린을 상징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 비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죠. 1961년 4월 12일 우주로 갔으니 2021년 4월 12일은 인간이 우주로 간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리 가가린과 최초 우주 비행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찬 정보가 가득한 영상을 보러 출발해 볼까요? 빠이에할리!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44년 9월 8일, 영국 런던은 거대한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영국인들이 악마의 사자라고 부른 독일군의 V2 로켓이었는데 인류가 만든 최초의 탄도 미사일이자 우주 개척 시대를 연 주역이기도 합니다. 1945년 3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런던과 영국의 남부지방 벨기에에 3천여 발의 로켓 공격이 있었고 5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V2 개발자인 독일인 베르너 폰 브라운은 1945년 자신의 연구팀 대다수와 가족 등 600여 명과 함께 미군에 투항하여 미국으로 보내져 미국의 로켓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그는 세턴5를 만들었고 닐 암스트롱을 달에 보내게 됩니다. 한편 소련은 폐허가 된 V2 로켓 공장에서 로켓 부품을 수거하여 세르게이 꼬롤료프가 2년 만에 V2 로켓을 똑같이 복제하여 R1 로켓을 만들어냈고 1957년에는 스푸트닉, 보스토크, 루나, 소유주에 쓰이는 R7 로켓을 만들어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해냅니다. V2와 R1 로켓이 보이는데 우주 발사체가 되려면 아주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꼬롤료프는 이 R1 로켓을 합칩니다. 합쳐서 R7으로 만들어요. 뾰족한 삼각형 부분에 사람이나 인공위성이 실리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저기에 핵탄두가 실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겁니다. 소련은 R7 로켓으로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띄웠고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생명체 라이카를 1957년 11월 3일 우주로 보냅니다. 1960년 8월 19일 살아서 지구로 돌아온 최초의 생명체 벨가와 스트렐가를 거쳐서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서 108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궤도 비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미국은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1호를 성공시키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에 소련보다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고 다짐을 하여 머큐리 계획을 발표하고 머큐리 7을 선발합니다. 그와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한 후 그동안 중용하지 않았던 독일 투항자 출신 베르너 폰 브라운을 총책임자로 앉힙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은 육군, 해군, 공군 및 기타 연구소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미국 정부는 이들 연구소를 모두 통합하여 나사로 만든 겁니다. 머큐리 계획에 따라 1961년 5월 인류 최초로 우주로 인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러나 소련은 박차를 가해 비밀리에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어 성공을 합니다. 미국은 1961년 5월 5일 레드스톤 로켓을 타고 셰퍼드 중령이 우주 비행에 성공했지만 비행시간 15분의 탄도 비행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최초의 타이틀을 빼앗긴 미국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연설에서 60년대 안에 인간을 달로 보냈다가 귀환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 경쟁을 하게 되는데 1959년 소련 정부는 우주로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총 책임자에 세르게이 꼬롤요프가 선정이 됩니다. 3천여 명의 군용 전투기 조종사 중에 20명을 선발을 하고 그 중에 6명이 또 선발이 되어집니다. 우주 비행사의 조건은 신장 170cm 이하, 나이는 25살 이상 30살 이하, 몸무게는 70kg 이하여야 했습니다. 참고로 가가린은 키가 157cm고 몸무게가 68kg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쳤고 최종 2인으로는 유리 가가린과 게르만 티토프가 선발이 됩니다. 유리 가가린과 게르만 티토프는 가가린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까지 한 몸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가가린이 선발된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티토프는 이름이 게르만입니다. 게르만, 독일이라는 뜻이죠. 러시아의 상징이 될 사람의 이름이 게르만이면 안 됐던 거지요. 가가린의 집안은 지극히 평범했고 가가린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가린이 더 잘생겨서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로 뽑힌 사람들은 소련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기에 누가 더 낫다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티토프는 4개월 후에 러시아의 두 번째 우주인이자 최연소 우주인이 된답니다. 가가린이 우주선에 탑승하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같이 있는 게르만 티토프 보이시죠? 버스에서도 계속 대기 중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을 60에서 65%로 봤습니다. 최초도 최초이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가린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 편지를 남겨놓고 우주로 출발을 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1961년 4월 12일 R7 로켓을 장착한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 9시 7분 드디어 우주로 출발을 합니다. 빠이에할리! 출발한 지 2분 만에 1단 로켓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도 분리가 되고요. 그제서야 가가린은 창문을 통해서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주에서 한 첫 말은 나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요. (9시 15분에는) 시베리아를 지나갑니다. 3단 로켓까지 분리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가가린이 저러한 모습을 하고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9시 37분에는 캄캄한 지구의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어두운 비행을 합니다. 그때 가가린은 지구 표면에서 무지개처럼 시작돼 후광이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가린의 비행 경로는 극동 시베리아를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고 남아메리카를 지나서 서유럽을 지나
다시 바이코누르 우주센터로 돌아오는 겁니다. 10시 23분에 이제 착륙 준비를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지구 교환선과 궤도 모듈이 분리가 돼서 공 모양의 재도립체만 지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대기권에 들어가기 전 10분 동안 우주선은 초당 1회전의 속도로 무작위로 회전을 하면서 지구 교환선과 궤도 모듈이 분리가 되지 않아 통으로 지구 대기권에 돌입하면서 사고가 날 뻔했으나 대기권의 고열과 압력으로 연결 케이블이 불에 타서 마침내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사출식 귀환이라고 합니다. 대기권에 들어와 우주선 캡슐에서 사출 좌석으로 튕겨져 나와 낙하산으로 지상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지상 7km에서 방출된 후 우주 비행사와 캡슐이 별도의 낙하산으로 착륙하는 위험한 귀환 방식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훈련을 경험 삼아 가가린은 무사히 귀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지상에 도착한 곳에는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이틀 후에는 모스크바 부누코바 공항에 도착해서 당시 서기장이던 후르쇼프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가가린의 비행은 비밀이었기에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4월 12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련에서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련 최고의 영웅이자 전 세계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을 순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